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분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문제풀이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분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분사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분사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분사는 형용사다라는 거,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분사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의 위치는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위치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분사는 명사를 지금처럼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요. 주격 보호는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는 말 그대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가 모두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분사가 그 명사를 보충해 주고 꾸며준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접근하시는데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다 라는 그 본질적인 이해만 잘 하고 계신다면 분사 구문 문제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은 그 분사 시리즈의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빈출되고 많은 분들이 틀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분사 문제를 어려워하시고 많이 틀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분사 문제를 왜 틀린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해석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인 스킬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내가 알만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문법적인 스킬로 풀 수 있다는 맹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분사는 ing랑 pp 형태가 있으니까 왠지 이분법적으로 수학적인 정답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토익은 스킬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왠지 분사 문제는 정답이 있을 것만 같아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어디서 그런 스킬을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사는 100%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사는 원래 출제자가 해석하라고 만든 문제예요. 왜냐면 분사는 원래 능동과 수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ing는 능동, pp 형태는 수동이죠. 근데 우리말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피동이란 게 있지만 피동은 수동이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즉 우리말은 수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동 해석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들도 그 포인트를 집요하게 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해석이 아닌 문법적인 요령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해석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 해석하라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해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부족한데 그 모든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해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답이 늘고 구조적으로 문장을 보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받았었던 분사 질문에 대한 전형적인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뒤에 명사가 있는데 왜 능동형인 proposing이 아닌 proposed가 정답인가요? 구조보다 해석이 더 우선순위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분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오답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모든 분사 문제 100% 통하는 문제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사는요, 무조건 해석하는 문제고요.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동작을 하는 거면 ing, 받는 거면 pp 형태가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수식받는 명사가 그 동작을 하는 거면 ing, 받는 거면 pp가 정답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식받는 명사인 타임테이블, 시간표가요. 제한을 할 수는 없겠죠. 제한이 되는 거겠죠. 내가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수식받는 명사인 시간표가 기준입니다. 시간표가 제한을 하는 겁니까? 제한이 되는 겁니까? 시간표는 제한이 되는 거죠. 어떻게 시간표가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proposed가 무조건 정답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학생처럼 뒤에 명사가 있는데 왜 ing가 정답이 안 되나요? 라는 오개념이 왜 나오냐면요. 바로 이러한 문법 때문입니다.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때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어를 취하고요. pp 형태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즉 ing는 명사를 뒤에 취하고 pp 형태는 뒤에 명사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절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뒤에서 꾸밀 때만, 즉 후치 수식을 할 때만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뒤에서 꾸밀 때도 타동사일 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삼형식 타동사일 때만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통용되는 문법적인 스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토익은 스킬이야, 토익은 스킬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잘못된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셔가지고 굳이 내가 알만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문법적인 스킬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 다 잘라먹는 거예요. 다 잘라먹고 ing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 pp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만 남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애석하게도 문제를 틀립니다. 네, 그리고 점수가 정체가 됩니다. 분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결국 구조적으로 문장을 보는 눈이 안 키워져요. 네, 그러면 파트 7의 구조 독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하겠죠.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오개념과 작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딱 5분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바르게 분사 문제를 해석하고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밀 때는 무조건 100% 해석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문법적인 스킬 없습니다. 무조건 100% 순수 해석만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ing는 목적을 취하고 pp는 목적을 취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바로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잖아요. 뭐 목적어를 취하니 만이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수식받는 명사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사 앞에 빈칸이 있을 때는 무조건 100%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지금 동사가 submit, 제출하다고요? 수식받는 명사가 expense report, 지출 보고서잖아요. 그리고 그 명사를 앞에서 분사가 꾸미지 않습니까? 정답 뭐겠습니까? 수식받는 명사인 보고서가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보고서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면 업데이팅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항상 수식받는 명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업데이트를 하는 건지 보고서는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이걸 따져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되는 거겠죠. 그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updated라는 pp 형태가 정답이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Before applying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지원하시기 전에 you should consult the 빈칸의 문서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빈칸은 지금 문서를 꾸며주는 분사죠. 즉, 문서란 명사 앞에 빈칸이 있습니다. 역시 수식받는 명사인 문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봉하는 문서. 내가 동봉하는 문서. 나는 동봉하는 문서라고 쓰는데. 네, 그러면 동봉하는 문서가 정답이겠네. 이게 아니고요. 문서가 기준이에요. 네, 문서가 동봉을 하는 겁니까? 문서는 동봉이 되는 겁니까? 동봉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pp 형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빈칸이 앞에 있을 때는 무조건 해석이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빈칸이 명사 뒤에 있으면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무조건 해석이 기준입니다. 왜냐면 이런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역시 자주 보이는 문제 형태인데요. 지금은 명사 뒤에 빈칸이 있죠. 즉 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을 하지 않고 문법적인 스킬만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세요. 즉 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기 때문에 ing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을 취하고 pp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을 취하지 않는다. 이 스킬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나오죠? applied라는 pp가 나오죠.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수식받는 명사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원이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석적인 방식으로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네, 그럼 정답이 뭐가 나오죠? applying, ing가 나오죠. 네, 정답은요, applying, ing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apply for은 자동사거든요. 어디에 신청하다, 지원하다라고 할 때 원래 apply는 for를 취하는 자동사거든요. 네, 그래서 applying도 똑같이 for를 취하는 겁니다. 즉 자동사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문법적인 스킬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동사는 무조건 ing 형태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모든 동사의 해석을 외워야 되고 모든 동사 용법을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분사의 구조 문제는요, 웬만해서는 지금처럼 알만한 단어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apply가 신청하다, 지원하다라고 쓰이는 것은 충분히 알만한 단어잖아요. 네, 이렇듯 분사 구조 문제는 웬만해서는 알만한 단어로 출제가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계속 문제를 틀리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점수 상승을 억제하는 문법에 대한 집착증이라는 고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해서 풀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문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네, 정말 바른 선택으로 바른 문제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분사는 해석으로 풀자.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네, 오늘 분사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힘들어하시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얼마나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